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매우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건데,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싹 다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편인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잠재적인 폭탄이 또 있기도 합니다. 당장에 터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단기 조정을 딛고 어느 정도는 시장이 좀 반등을 보여가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다 할 만한 반등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가 46,000원이라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준선을 이탈해서 하방으로 이탈을 해서 시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는 매도가 더 공격적으로 나올 만한 이유는 특별하게는 없다. 오히려 매수 메리트가 높은 가격이지 매도의 메리트가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시장도 이미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총 3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HLB가 사이언스랑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 합병 관련해가지고 간단한 것만 포인트 한두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 대해서 살짝만 짚어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FDA 관련된 코멘트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요 시장과 FDA 관련된 코멘트, 요게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브리핑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구나 라는 것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HLB 정말 중요한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 영상마다 설명 잘 드리고 있고, 미리미리 신청해 두신 분들께는 제가 HLB에 대한 진짜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료방 아니고요, 유료 리딩방 아니고요, 저도 정규반이 따로 있습니다. 돈 받고 운영하는 정규반이 따로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HLB만 신경을 쓰시고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 HLB부터 좋은 대응을 좀 해보자, 제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빠르게 도움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미리 신청 꼭 한 번씩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상단 링크, PC로는 하단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HLB가 HLB 사이언스랑 흡수합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HLB가 너무 많이 지금 계열사를 다 쪼개놨어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장점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 HL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많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는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연구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리보세라님이 당연히 메인이고, 뭐 캄렐리는 중국 거니까 이게 일단 메인이고 여기가 진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촉각이 곤두서 있긴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담관한 관련된 것도 가남 못지않게 시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은 개발을 누가 했느냐, 비용을 어떻게 들였느냐, 판권은 어디서 가져가느냐, 그럼 그로 인해서 진양곤 회장은 또 어떤 기업의 어떤 지분을 어떻게 들고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데이터가 좋고 실제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판권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서 흡수합병을 하든 뭘 하든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거쳐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그룹은 상장사가 11개, 비상장사가 49개, 계열사가 몇 개랍니까 여러분들? 약 6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얘네들이 뭐 대단한 지주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열사를 너무 많이 쪼개놨는데, 일부는 쪼개져 있는 게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계열사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쪼개놨다. 우리 한참 막 기업 쪼개기 해가지고 상장시킨다고 카카오 막 엄청 욕하고 그랬었잖아요. 어찌 보면 걔네보다 더해요 얘네는. 아무튼 회사 측은 통합으로 연구 범위 확대, 조직 중복 해소에 따른 비용 구조 효율화, 프로세스 일원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맞아요.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도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파이프라인과의 판권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야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뭐 당장에 엄청 호재가 될 만한 내용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냥 중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정리정돈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으로 잠깐만 돌아와서 놓고 보면, 코스닥 일봉 차트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11월 첫째 주에 고점 찍고 그 뒤에 양봉으로 살짝 마무리가 됐지만 고점을 또 열어가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급락, 이번 주도 약세.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10월 달에 올렸던 시세를 다 반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1월 초에 고점을 찍었지만 그 뒤로 줄곧 내리꽂고 있다. 사실상
사실상 4주 동안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의 하락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하루하루 변동성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날도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5.9%,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러한 변동성이 결국에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몸집이 커졌잖아요.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평소 대비해서 규모가 크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충격이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결국에는 양대 시장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밤색이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고요, 여기 파란색이 신용잔고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최근에 조금 줄게 됐는데 뭐 주식을 더 매수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신용잔고는 보시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게 터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이 터진다, 반대 매매가 나온다 이랬을 때는 시장도 단기간에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저점이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지만 반대 매매가 터질 수준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담보 비율이 로스컷 터질 만큼의 그 정도 기준하고는 괴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긴 한 거죠. 그동안에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되게 심하죠. 얘네가 갈등을 보이면서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여요. 그럼 달러가 강하니까 원화도 약세를 보이는 거죠. 엔, 달러, 원화,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3,2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선물에서는 1조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숏을 좀 취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공격적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만기를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슬슬 롱 포지션을 조금씩 취해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국내 증시까지의 영향,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세 번째로는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있죠. 얘네들이 매도가 나오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딘가로는 향해야 되는데 이 어딘가라는 게 아직 경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게 되면은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으로 옮겨갈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직까지는 걔네들을 이쪽에서 나온 매도세로 새롭게 매수하는 흔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센티적으로 수급적으로 방향과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어딘가가 의미 있게 급등이 나와줘야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거, 바이오와 2차 전지 계속 좋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네가 오늘 좀 시장 하락은 주도하긴 했는데 얘네가 빠지면서 지금 악재가 있습니까? 악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것 또한 수급적인 거, 센티적인 거 이쪽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최근에 이제 3, 4주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지쳐 나가 떨어질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만 조금만 이겨내시면 됩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엄청 강하거든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시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만 좀 잘 이겨내시면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거는 계속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그동안 빨리 해왔어. 그러니까는 모든 자산들, 코인이며 주식, 달러, 금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금리를 내리긴 내릴 건데 언제 내릴 거냐, 이번에 내릴까? 다음에 내릴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폭이 조금 완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브리띵 랠리로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갔다면 지금은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관점이 오히려 시장에 좋게 작용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무 자산이나 그냥 다 올라가 버리면 누구나 돈을 벌어버리잖아요. 그런 시장은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선수들만 돈을 벌게 된다라는 거고, 선수들의 자금은 곧 스마트 머니입니다.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의 똑똑한 자금들, 스마트 머니들 있죠. 스마트 자금. 이 스마트 자금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건전하게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김 대표가 이렇게 HLB 영상에서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같이 설명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거예요. HLB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FDA의 수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FDA 국장에 리처드 파즈더를 임명을 했다. 제가 요거 한번 여러분들께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암 관련된 전문가예요. 업력이 20년 이상 되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승인을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미흡한 기업에는 가차없는 CRL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말씀드린 대로 항암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HLB 쪽에다 뭘 기대하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HLB는요 지금 뭐 때문에 CRL을 계속 받고 있었죠? CMC, 제조 공정이잖아요. 공정. 약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스모에서도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맘에 대한 데이터는 여전히 매년마다 극찬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유럽에서도 간암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었는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약물이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BCLC라 그래가지고 간암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그룹인데 그 전문 그룹에서도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을 1차 치료제로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약은 우리 파저더 국장이 승인을 안 시킬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가리가 됐다라는 것은 HLB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겠죠. 여태까지 2번이나 CRL을 받았던 거는 모두 다 제조 공정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임상 관련된 문제를 지적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주주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임상 관련된 건 전혀 언급된 게 없죠. 오히려 좋은 내용만 더 나왔지.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라는 거죠. 파저더가 임명이 됐다라는 거는 빠르게 승인이 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고 데이터가 좋은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승인을 내어준다라는 거고 특히나 항암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국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HLB가 도출해낸 이 임상 데이터들과 임상 디자인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시장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승인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히려 HLB가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벤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좀 깜짝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거라고는 어쨌든 연내에 재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용기 내서 자신감 있게 재신청을 빨리 더 부각시키고 언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저희 정규반에도 HLB를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코멘트를 간단하게 드린 내용 중에 그동안 HLB가 발표해온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번에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승인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승인 속도 또한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연내에 재신청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의미가 없고 그 전에 미리 사둔다 어쩐다 그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재신청 일정 혹은 이슈 관련된 거 확인하고서 뛰어타는 전략이 맞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죠. HLB는요 더더욱이나 꼼꼼하게 두들겨보고 건너야 합니다. 아시겠죠? 좀 있으면은 돌다리가 아니라 콘크리트 다리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콘크리트 다리가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겁니다. 오면 그때 밟고 건너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타이밍은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가가지고는 쫓아 사고 싶은데 어버버하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타이밍 못 잡으면 그 뒤에 그냥 날아갑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이나 재신청 관련된 호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기회도 안 주고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또 늪박 타고 엇박 타고 어버버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딱 나오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판단하고 파악하고서 영상을 녹화하고 준비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요. 그리고서 매매까지 하려고 하시면 이미 상한가 가 있을 거예요. 늦어요. 과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재료가 딱 나온다? 그러면 저는 빨리 분석하고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문자 한 통 보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사세요. 빨리 파세요. 쫓아사면 안 됩니다. 혹은 쫓아사도 됩니다. 등등등.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문자 한번 보내드리면 아까 그 중요한 과정들이 한 방에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정말 저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HLB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김 대표가 진짜 대응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만 누르시고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꼭 한 번씩 클릭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돈 들어가는 거 없고요. 저도 돈을 받고 하는 정규반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 그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HLB부터 좀 살리고 보자. 아시겠죠? 중요한 순간이 이제 곧 올 거니까 여러분들 꼭 지금 그냥 생각났을 때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지금 그 선택 하나가 추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을 못 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본전이 왔다고 팔았는데 그냥 날아가 버려가지고 놓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디테일하게 도움을 다 드릴 거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냥 제가 코멘트 드리는 대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